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2021년 7월 22일입니다. 무지하게 덥죠? 여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인데 37도 막 체감은 40도가 넘어가겠죠. 그런데도 저 바깥에서 인조잔디를 깔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그 때 앞에서 일하는데 이런 폭염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아예 열대야 너무 더워서 모기들이 맥을 못 추는 겁니다. 희한하죠. 아마 2018년도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뉴스가 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좋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게 문을 닫고 있는데 보통 이제 열어야지 시원한데 바람이 안 불고 거의 안 불고 열기가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바깥 열기가 들어오지 않는 게 시원한, 글쎄 이걸 좋다고 해야 나쁘다고 해야 그런 상황이네요. 이제 이게 뉴 노멀이 되겠죠. 내년에도 이거만큼 더울 거고 그 후년엔 더 비슷하게 더 더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응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제 막장난장 토론 때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실형 유죄 판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 지은 것 같아서 그거랑 이제 오늘 김어준의 아침에 뉴스공장에 보니까 뉴스공장 전속 전문 변호사들,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다스베이다에도 이른바 이제 귀염둥이에서 한 대여섯 명 나오죠. 5-6명.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 사실 좀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 사건을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혹은 판사들이 가지는 형사사법에서 형사사건의 증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이 디지털 증거와 그리고 이 직접 증거가 없을 때 간접 증거를 어디까지 판단할 때 유죄의 그것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어떤 기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판사들이, 법률가라는 사람들이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개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은 형사사건의 증거의 입증 수준 자체를 판사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낮고 어떤 경우는 높아. 그러면 그것을 일정 정도 기준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예전에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든가 독재적인 이유라 독재 정권에 아부했고 부역했던 자들의 판사들, 대법관들, 그러니 그거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지금은 거의 재심으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기준에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이런 거는 저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하고는 사실 저는 관심도 없고, 즉 지금 나온 것처럼 허위범 특검이 지금 했다고 하는, 본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한 증거 분석. 근데 사실은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것은 연결점이라든가 아니면 입증 책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대단히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구현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독수독과, 그리고 이런 별건 수사, 증거, 이런 것들이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게 되는, 즉 그것을 이용해서 LG GD 리스트 그런 사건처럼,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는 지들이 유리하게끔 이렇게 영장을 내주거나 그렇게 증거를 판단을 하고, 또 다른 건에서는 지들 마음대로 또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사사건에서 입증 책임이 90 정도여야지 유죄냐, 85도 유죄냐, 80여도 유죄냐, 그건 전적으로 판사들 지들 마음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정의? 그러니까 정의는 결국은 균형인데,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 100%라는 건 존재할 수 없고, 그러면은 95, 우리가 보통 바라는 건 95 정도인데 90 정도를 그것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어디까지 엄격하게 해야 되느냐. 다른 서구의 많은 사건에서 분명히 심증상으로는 범인이 맞는데 그것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고 증거가 거기에 못 미쳐갖고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억울한 그 사람을 만들지 않고, 또 저는 하나 더 나가서 늘 말씀드리지만 수사기관의 노력, 즉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 즉 판사들이 그걸 판단하는 사람들이 90 정도나 85 정도에서 끊으면은 실제로 수사기관들 증거 분석은 75에서 80 정도입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증인이나 뭐 피해자나 아니면 여러 이런 사람들이나 피고인들 여러 가지를 별건 수사하고 압박하고 무력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10 정도를 보완하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95 정도까지는 아니도 90 정도를 해줘야지 그나마 실제의 현실적인 수사기관의 증거 취득에 있어서는 그나마 균형이 맞춰진다. 그런데 그런 기준 하에서 이 지금 김경수 재판 같은 경우는 그것이 맞느냐? 저는 그것이 저의 주안점이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확실히 맥락상으로는 김경수가 그 자리에 가서 뭔가 이 드루킹 일당한테 뭐 도움을 받거나 뭐 이런 거, 이거는 뭐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댓글 공작과 연결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의 정확성을 따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갔는데, 그리고 보고서도 받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간 거 아니냐, 김경수는. 맞아요, 뭔가 하려고 갔죠. 근데 그게 꼭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인지 아닌지, 그거는 또 다른 입증의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의 문제는 어디까지가 그걸 연결시켜주는 증거의 연결성이냐, 이 부분이죠. 같이 밥도 먹고 또 브리핑도 듣고, 그 브리핑은 어쨌든 지지자의 모임에서 브리핑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이제 드루킹이 뭔가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골탕 먹으려고 했을 가능성, 그랬을 때의 증거와 이런 부분들이, 이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일종의 고의적인 그 공범 만들기. 그러니까 어떤 범인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일종의 범죄 피해자인데 마치 공범처럼 만들어 갖고, 그러면 형량에도 도움이 되죠, 본인의. 그리고 그 범인이 출소한 후에도 자신의 어떤 숨겨진 범죄를 다시 제기하는데, 이런 형태가 사기꾼들의 다양한 수법들입니다. 근데 판사는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김경수가 실제로 드루킹과 공모했는지 어떤지에 대한 거는 차치하고라도 드루킹이라는 사기꾼이 어느 정도까지는 얼마나 사기를 치고 조작으로 왜곡할 수 있는 영역이 얼마만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 요소,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닭갈비 영수증 얘기 나오고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얘기 나오면은 실제로는 이것은 김경수 변호인들이 큰 착각을 했던 거죠. 사실은 그 정도만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판사들은 그렇게까지 한 부분에 집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재판 전략이 잘못인 거고 김경수가 진짜 공모를 했던 공모를 하지 않았던. 근데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사기꾼들의 범죄의 전체적인 스케치 그리고 그것의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해주는 맥락적인 판단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법률가들이 그 인식이 약하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를 다루는 사람과 형법을 다루는 사람은 다른 사람. 전혀 구분을 해야 된다. 근데 판사들은 자기가 형법을 다루기 때문에 범죄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소리죠. 범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범죄는 모르는데 자기가 아는 대략적인 형법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끼워 맞추는 거죠. 거기에 증거를 분석하고 증거를 해석해서 그걸 연결시키는 능력도 실제로 형사 재판을 하는 판사들한테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판사가 형사사건에 전문적이지 않으면 전문가들의 해석을 도움을 받든 받기는 싫고 배심원 제도도 싫고 그러니까 지가 상식적으로 지 양심에 의해서 판사들이 판단하는 걸 정의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범죄와 형법의 영역은 다르다. 그걸 항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법관 판사들이 그걸 기준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많은 오류들이 생긴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유죄일 수도 무죄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 김경수 사건이 이렇게 되면은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사기꾼들이 공범, 피해자를 공범 만들고 자기의 어떤 형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피해자인데 저랑 같이 공모했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고 피해자를 공범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작은 공범을 큰 공범으로 만들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김경수가 공범인지 아닌지는 그건 제가 여기서 판단할 문제 아닙니다. 그걸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처럼 판단했을 경우 그리고 그럼 증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근데 증거는 사실은 지금 있는 증거는 디지털 포렌식 증거라고 하는 문자가 주고받거나 아니면은 이 네이버 상에서 이거 시연낸 어떤 기록들, 로그 기록들 이런 것들은 그거 자체가 그 행위를 했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그를 했고 그 아이디를 로그인을 했고 그것이 작동된 건 맞습니다만은 그거를 김경수가 보는 앞에서 했는지 아니는지가 핵심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공범들이 그 문 바깥에서 로그인을 했고 작동을 시켰고 그 안에서는 사실은 호의적으로 그냥 딴 얘기를 했어도 이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닭갈비 문제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렇게 증거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부실했을 경우 아니면 증거 자체가 직접적인 행동과 연결시키지 않는 간접 증거일 경우 어디까지 형사사건의 증거로서 받아들여서 유죄해야 되느냐의 부분을 지금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해서 어디까지를 얼마만큼 해야 유죄가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이 대법관들의 판결문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다른 대법관들이 판결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전문적인 법관들이 판단하게 하면 안 되고 범죄 전문가한테 이 범죄의 성립 유무와 행동 분석을 하도록 재판에 참여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보통의 전통 시대라든가 아니 전근대적인 아니면 후진 이런 사법 시스템에서는 비전문가, 범죄의 비전문가가 범죄를 판단하고 하는 웃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매우 자기들이 정의로운 양, 그것이 정의인 양 떠들어대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은 저는 제가 보는 김경수 재판의 큰 어떤 뭐라 하나 결여 아니면 미비 아니면 부실 아니면 실패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결론이 났고. 근데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이게 근거가 돼 갖고 제일 걱정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아니 대검에서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대검찰청 우수 검사들 사례 선정해서 6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 우수 사례 선정 이렇게 해갖고 지난달에 그 검사들이 수사 잘한 거 이거 뭐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건 중에 첫 번째 서울 북부지검 부정검사 검사 했는데 이게 주로 뭐냐면 대포폰 매입 책보열 보안 수사에서 이렇게 경찰이 이 대포폰 매입 사건을 대충 했는데 자기들이 보안 수사를 잘해갖고 제대로 했다. 지들 자랑이죠. 뭐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이걸 안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것이 우수 사례라고 하니까 뭐지? 어쨌든 그 다음에 인천지검에서 벌어진 건 조직적인 대출 사기. 그러니까 요령 법인을 만들어 갖고 허위 세금 변호사 무자료 거래를 통해서 공소시효 이 대출금 편취를 해서 한 것을 기소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해야 될 거를 되게 잘한 걸로 하는 거죠. 아니 뭐 그랬다고 쳐요. 그럼 이전에는 잘 안 했으니까 했을 수도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가 사기범들, 노령층 사기, 그리고 전세자금 사기, 그리고 폐기물 부단, 이것도 역시 사기죠. 그리고 좀 특이하지만 불법 촬영. 그러니까 경찰은 불법 촬영만으로 송치했는데 사실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더 꼼꼼히 보니까 그 사진 안에 강제 추행 혐의까지 있더라. 이런 거죠. 그건 사실은 경찰이 간과한 거죠. 이런 등등.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뭐 이런 건데. 당연히 검찰이 해야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검찰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인 경찰이 하고 그걸 보완해서 잘한 걸로 하면 이거는 뭐 사실 이렇게 자랑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중심으로 가야 된다. 즉 말하자면은 엄격하게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하고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를 얼마만큼 입증하고 이런 부분들을 엄격한 기준을 정해주면은 수사에 있어서의 어떤 안정적인 시스템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수사의 주체가 아니었던 경찰도 허우적거리는 거고, 검찰 애들은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니까 예전에는 대충 요 정도 해갖고 말하자면 이제 나중에 부풀려 먹기를 하거나, 어떤 게 사기꾼이 있어요. 원래 사기꾼이 요놈이 한 200억, 300억 했던 애예요. 근데 딱 보니까 지금 첫 번째 수사에서 한 100억 정도만 수사를 해서 대충 기소해갖고 했는데 나머지를 남겨둬요. 그럼 뭐 대충 출소하고 그러면 대충 이제 이 사기꾼들이 돈이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럼 이 검사는 이제 옷 벗고 나가서 이 사기꾼들을 변호해갖고 너 돈 이거 탁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죠? 물론 자기가 맡은 사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야련을 완전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돈 뜯어내고 수십억. 그러니까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되는가가 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수사와 기소가 정확히 매뉴얼화 돼야 되고, 정확히 어떤 이 기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전제는, 가장 전제는 판사들의 엄격한 기준. 판사들이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판사들도 저렇게 증거가 아닌 자신들의 말하자면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건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인연 찾고 인맥 찾고 또 비싼 변호사 찾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사법이 일종의 너무 이 기준 없이, 그러면 이제 죽어나는 거는 서민들인 거죠. 왜? 비싼 변호사도 못 써. 거기다가 수사기관들은 어떤 그 슬쩍게 눈이 멀어갖고 힘없는 애들을 잡아. 애초에 수사하고 기소해야 될 것들 하지도 않아. 근데 자기들 승진하려고 바짝해서 해. 이제 대충 대부분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김경수 지사의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수사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사됐고, 어떻게 재판돼서, 어떻게 나중에 사후 처리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고, 수사하는 애들 어떻게 했는지 공개를 하고, 재판이 어떻게 됐고, 어떤 증거를 어떻게 해야지 이게 범죄가 되고, 이건 범죄가 아니고, 입증의 책임, 수사의 책임.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투명한 사법, 안정적인 사법, 그리고 그를 통해 범죄 예방. 어떤 사람들은 그 수법이 다 공개되고 그러면은 사기꾼들이 판을 칠 거 아니냐. 거꾸로죠. 많은 사람들이 그 수법을 알면은 속아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란 게 아니에요, 이 법률을 하는 애들이. 왜냐하면 비밀주의를 통해서 지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답답한 상황이죠. 지식을 숨기면 숨기고, 권리를 숨겨서 권력화시키면서 엘리트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무엇인가 이익을 얻는, 이게 사실은 특권이고 비민주적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투명하게 해야 된다, 공개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드루킹 사건, 김경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거를 우리 사회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하지도 않고, 김경수가 유죄 무죄 그 얘기만 하고, 또 진영이 나눠 갖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정작 중요한 거를 못 배운, 어떻게 보면 못 배우는 게 아니죠. 그것에 관련된 이익을 얻는 자들이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소위 이제 생각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참여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핵심적으로. 어쨌든 짧게, 이건 25분짜리로 하나 하고, 일단 짧게 다시 김경수 재판의 기록이 나오게 되면 한번 다시 분석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